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적 수신기를 우리가 어, 디자인하는 게 목표였죠, 그죠? 처음에 했던 거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수신기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디텍션 하는 거, 디시전 하는 거 하다가 그러다 그래도 노이즈 좀 없애야 되니까 로우 패스 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를 하면 적분기를 쓰면 이게 디자이드 시그널은 쌓이고 그다음에 노이즈는 없어지니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NRG 시그널에다 해봤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맨체스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호가 도중에 한 주기에서 바뀌니까 그러면 적분하면 0이 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이게 마이너스 부분을 반전시켜서 ST라는 시그널의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디자이드 시그널로 디텍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너럴하게 놓고 SNR, 아웃풋 필터의 SNR을 아웃풋 SNR을 최대화시키는 우리가 필터를 구성해 보니까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적용해서 보니까 매치드 필터가 그 해에 해당이 됐죠. 그죠? 매치드 필터가 수신 SNR을 최대화시키는구나 알았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디지털 통신의 목적은 수신 SNR이 아니라 결국엔 0을 1로 디텍션하지 않는 거, 에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에러가 나지 않는 관점에서 우리가 비데러 레이트 관점에서 최적 수신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데러 레이트,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유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알았죠? Q 펑션의 꼬리 부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의 꼬리 부분에 2분의 d 나누기 시그마에 해당되는 Q 펑션의 형태로 우리가 에러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식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과적으로 요 2분의 D라는 게 결국에는 A1, A2가 수신기에서 필터 아웃풋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 값이 S1 보냈을 때, S2 보냈을 때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가장 크게 만들어주고 시그마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뭐죠? 그게 결국에 뭐예요? 요 SD 시그널, 그 차이, 그렇죠? S1과 S2의 차이, 그거를 노이즈로 나눠준 거, 노이즈의 파워로 나눠준 게 그게 결국에 SNR이고, 맞죠? 아웃풋 SNR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게 그 차이를 크게 만들면서 노이즈를 작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매치드 필터가 뭐에 대해서도 옵티멀이다? 얘가 SNR뿐만 아니라 DR 관점에서도 옵티멀이라는 거죠.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도 최적 수신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H0T가 다 찾아졌죠. A1, A2 수식이 다 뭐였어요? H0T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그마 값에도 우리가 H0T의 제곱의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가 최적 수신기가 뭔지가 나왔으니까 결국엔 우리 최적 수신기의 비데러 레이시 뭔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뭔지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구해 볼 거예요. 에러 프로버빌리티 옵티멀 수신기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옵티멀 리시버를 구했죠. 그 옵티멀 리시버를 집어넣은 거에 에러 프로버빌리티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요걸 이제 계산할 겁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A1, A2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되죠? 매치드 필터를 가지고 A1은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tb까지 우리가 S1 t에다가 결국에는 저기 매치드 필터를 넣은 거잖아요. 이 수식이 S1 타우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주어졌었죠. 다 쓰면 S1 타우에 tb 타우 이렇게 주어졌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 값을 갖다 다 집어넣어 주면 결국엔 S1으로 다 표현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에 T, DT 이렇게 될 거예요. SD, 여기 S가 빠졌습니다. A1이 뭐였냐면 S1 타우 H5에 TB 타우 D 타우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저걸 다 집어넣어서 K의 SC TB T를 갖다 집어넣어서 T를 타우를 T로 바꿔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결국엔 코릴레이션 수식이 나온 거죠. 그죠?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느냐? 얘는 S1 S2였잖아요. 그죠? SD의 정의가 S1 S2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 S1의 파워, 에너지 S1, S2 코릴레이션 해준 결과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A2는 0에서부터 TB까지 S2T의 K의 SD, T, DT가 되고요.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주어지고요. 결국엔 매치드 필터 해준 거 코릴레이션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K에 우리가 감마 마이너스의 E2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E2하고 E1은 이 I는 각각 뭐예요? 여기서부터 TB까지 SIT를 제곱해서 적분해 준 결과죠. 에너지였죠. 시그널의 비드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뭐예요? 감마는 0에서부터 TB까지 S1T, S2T 코릴레이션 해준 거 요거 표현해 준 거였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에타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그 에타는 뭐가 되죠? 스레셜드 에타는 이제 뭐가 되죠? 스레셜드 에타는 (2분의 A1) 플러스 A2였죠? 그 값은 뭐가 되죠? 두 개 더하고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2분의 K E1 마이너스 E2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베타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K는 어떤 상수 아무거나 될 수 있고 우리가 1로 놔도 상관없는 거죠. 1로 놔도 매치드 필터 역할을 그대로 해서 최적 수식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K에 대해서도 다 최적 수식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타 값은 만약에 E1하고 E2하고 같을 때는 뭐가 되죠? E1, E2 S1의 에너지, S2의 에너지가 같을 때는 에타는 0이 되고요. 아닐 때 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에타는 0이 되고요. 언제만 그렇게 되냐면 E1하고 E2가 같을 때만 그럴 때만 에타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목적은 뭐였죠? 저 PB 값을 찾는 거죠. PB 값을 찾는 거죠. 우리 A1, A2가 다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A1, A2가 다 나왔으니까 PB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PB 값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PB 값은 PB는 Q 펑션에 우리가 2분의 D 나누기 시그마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결과값은 뭐라고요?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D는 뭐였죠? A1에서 A2 빼준 거였죠. A1, A2 빼주고 그걸 2로 나눠준 걸 시그마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거.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A1, A2가 다 나왔죠? A1, A2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되죠? 시그마 값만 우리가 매치드 필터 결과값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구해줘요? 시그마 구해주면 시그마 앞에서 시그마 제곱이 뭐였죠? 2분의 n 낫 곱하기 HOT의 제곱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해준 거였죠. 그거의 에너지였죠. 앞에 수식 보세요. 앞에 우리 유도했던 과정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값은 2분의 n낫에 앞에서 유도한 거 0에서부터 tb까지 결국에는 필터의 아웃풋이었으니까 HOT의 제곱의 dt 해준 값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제곱 분산이었고요. 이제 HOT에 뭐가 들어야 되죠? HOT에 우리가 매치드 필터가 들어가니까 SD에 매치드 필터가 들어가니까 K제곱은 밖으로 나오고요. 0에서부터 TB까지 SDT의 제곱이 되겠죠. DT 이렇게 주어지겠죠. SDT가 뭐죠? SDT가 뭐였죠? S1T에서 S2T 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제곱해주면 뭐가 되죠? 이 제곱해주면 S1T의 제곱 플러스 S2T의 제곱 마이너스 2S1T, S2T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냥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 S1T의 제곱에 적분해 준 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그거를 E1이라고 정의했고요. S2에 적분해 준 거 E2. 얘는 감마라고 정의했죠. 그죠? 적분해 준 거. 그러니까 요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2분의 n0 k제곱 해서 요거랑 비슷한 수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랑 비슷한 수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2 감마. 요걸로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A1-A2는 이제 뭐가 나와요? 요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 목적은 얘랑 얘 구하는 거니까 A1-A2는 이제 뭘로 정의되는 거예요? A1-A2는 A1-A2 하니까 K 곱하기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2감마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이 나오네요. 이 부분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죠? 시그마 분의 A1-A2 물론 2가 곱해지고 그래서 Q 펑션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따라서 PB 값은 뭐가 되는 거죠? Q 펑션에 2 시그마 분의 A1-A2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죠? Q 펑션 분의 2에 시그마 제곱이 요거니까 얘 스퀘어 루트 시켜야 되겠죠? 스퀘어 루트에 이 스퀘어 루트에 2분의 n0 k제곱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2감마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뭐예요? A1-A2 K 곱하기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2감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스퀘어 루트에서 K가 밖으로 나가면 KK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K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오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K가 1이든 10이든 필터에서 상수배를 어떻게 놓든지 간에 노이즈하고 그냥 시그널 파워가 같이 커지니까 그거는 에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K가 없어지고요. K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에 E1, E2 마이너스 2감마만 남겠네요. 위에서. 그래서 이 값은 결과적으로 Q의 스퀘어 루트에 E n0에 우리가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2감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최종적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겠죠. 이게 에러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최적 수신기의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E1, E2, S1의 에너지, S2의 에너지와 S1과 S2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이즈 베리언스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너럴하게 표현되는 가장 제너럴하게 표현되는 에러 프로버빌리티예요. 이 수식이.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감마 대신에 넣어 볼 겁니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뭐냐면 요 감마 값 대신에 요 감마를 갖다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거예요. 감마는 뭐였죠? 감마는 S1하고 S2하고 두 개 곱해가지고 적분해 주는 거죠. 코릴레이션. 그 값은 사실 슈바르츠 이니퀄리티에서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각각의 에너지보단 곱한 것보단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에너지로 각각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요 감마 값은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로우를 정의하면 로우는 이제 감마를 우리가 스퀘어 루트 E1과 E2로 각각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거예요. E2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값은 항상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의미하는 바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E1, E2의 에너지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겁니다. 즉 0에서부터 TB까지 우리가 S1, T, S2T를 코릴레이션 해준 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우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질 수 있겠죠. 슈바르츠 이니퀄리티에 따라서 얘는 항상 얘 제곱은 절대값 제곱은 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시킨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항상 얘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로우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기준으로 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간단하게 어떤 시그널에 E1, E2가 같다라고 하면 E1, E2를 우리가 2라고 그냥 놓는다. E1, E2가 2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리고 로우 값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E1, E2가 같으니까 2분의 감마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PB 값은 좀 더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요. 이런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의 n낫에 E1, E2가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 2가 될 거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에 이 감마인데 감마가 뭐랑 똑같죠? 2 곱하기 로우잖아요. 그죠? 2 곱하기 로우니까 결국에는 2에다가 1 마이너스 로우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건 언제? E1, E2를 2라고 놨을 때 E1, E2 각각의 시그널 에너지를 우리가 2라고 놨을 때 그게 두 개가 동일할 때 E1, E2가 동일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시그널의 에너지와 그 시그널에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정도만으로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어썸션이 들어간 게 있나요? 혹시 뭐 어프록시메이션 들어간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좀 작게 만든 거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퍼 바운드나 그런 거 사용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죠? 정확하게 이게 에러 프로버빌리티라는 거예요. 추정되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라는 거예요. Q 펑션 요 값만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에러 확률을 에너지하고 노이즈 파워만 있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S1, S2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 보내는 시그널 S1, S2의 에너지가 같고 다 똑같더라도
시스템마다 다 똑같더라도 뭐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죠? S1, S2를 시그널을 어떻게 디자인해야겠어요? 로우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는 값이죠? 여기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로우 값이 어떤 값일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최소가 되죠? 이 안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에러가 최소가 되는 거죠. 에러의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꼬리 부분이 넓이가 줄어드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로우 값이 크면 클수록,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줄어드는 거니까 로우 값이 어떤 값일 때 제일 좋아요? 로우 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이 2가 되면서 요 안에 값이 가장 커질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반전만 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만 있으면 시그널이 마이너스로 반전돼 있으면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 결과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로우 값이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우 값이 1이라는 건 뭐죠? 로우 값이 1이라는 거는 어떨 때 로우 값이 1이 되죠? 얘랑 두 개가 얘랑 똑같을 때죠. 즉 S1, S2가 똑같으면 얘로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부등호도 똑같아야 돼요. 부호도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S1T하고 S2T가 같을 때요. 같은 모양의 시그널을 갖다가 1을 보낼 때도 이런 시그널 보내고 0을 보낼 때도 똑같은 시그널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우가 1이니까 여기 1 해서 0 되니까 Q 펑션 안에 0이 들어가죠. Q 펑션 안에 0이 들어가니까 뭐죠?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얼마죠? Q 펑션에 0 들어가면 뭐예요? 50% 0.5죠? 맞죠? 확률은 0.5가 되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시그널을 0하고 1하고 보내면 당연히 에러는 0.5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0.5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로우 값이 0일 때. 로우 값이 0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코릴레이션 펑션이 S1t, S2t가 dt한 게 0이 된다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시그널을 갖다 곱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죠? 오소고널하다고 그걸 얘기합니다. 두 개가 직교하는 거죠. 코릴레이션 펑션은 마치 우리가 벡터에서 내적하고 똑같은 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벡터에서 내적해서 0 되는 건 뭐죠? 90도일 때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코릴레이션 펑션이 0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를 오소고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소고널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오소고널 시그널 셋에 대해서 오소고널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럴 때는 Q 펑션의 결과가 뭐가 나오죠? 로우 값이 0이니까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n0 2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요걸로 확률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우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로우 값이 마이너스 1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이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로 같으면 되죠. S1T가 마이너스 S2T랑 같으면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반전된 거죠,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그널이라는 맨체스터 코드라든지 아니면 NRG도 그렇죠. NRG. 폴라 NRG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죠. 유니폴라 말고 폴라 NRG A 아니면 마이너스 A니까 반전된 거죠. 그죠? 이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죠? n-2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노이즈 베리언스가 똑같다고 할 때 에너지를 갖다가 반만 써도 어떻게 돼요? 반만 써도 우리가 오소고날 시그널 셋에 비해서 로우 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시그널 셋은
에너지를 반만 써도 동일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겠죠. 그죠?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죠, 당연히. 그죠? 파워를 절반만 썼는데도 원하는 성능을 똑같이 얻어요.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대 방향으로 있다고 해서 안티포달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티포달 시그널 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셋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Q 펑션의 형태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실험으로도 구하고 요 수식을 그대로 넣어서 Q 펑션에 넣으면 n0 오버 E 오버 n0 요게 결국에 SNR하고 비례하는 값이겠죠? 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우리가 비데러 레이 그래프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E B 오버 n0이라고 얘기하고 dB 스케일로 그려줘요. 가로축을 dB 스케일에다 놓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우리가 probability 에러인데 에러 probability인데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그려줍니다.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등간격으로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dB도 로그 스케일이죠. dB도 10dB, 20dB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10 로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파워 나누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결국에 얘도 뭐죠? 얘도 로그 스케일이고 얘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우 값이 1일 때는 Q 펑션 그려주면 어떻게 되죠? 결과값이 뭐가 나오죠? 로우 값이 1일 때는 0.5가 돼요. 여기 0.5, 0.5가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여기 0.5 지점을 0.5 지점으로 쭉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로우 값이 1일 때요. 로우 값이 1일 때 첫 번째 Q 펑션 값이 0가 될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SNR하고 상관없이 항상 에러가 나는 거죠. 당연하겠죠. 똑같은 시그널을 보낸 거니까 디텍션 할 때 구분이 안 가니까 항상 0.5가 되겠죠. 나머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로우 값이 0일 때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의 펑션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 두 번째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 로우가 0일 때라고 하면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E 오버 n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2가 여기 E1, E2잖아요. E1, E2니까 EB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2라고 놓은 건데 EB는 뭐냐면 E1, E2의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이요. 두 개가 같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여기 EB하고 똑같겠죠. 맞습니까? EB하고 똑같겠죠. 요 EB는 뭐냐면 E1, E2의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EB는 expectation 우리가 EI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 빛당 평균 에너지요. 빛당 평균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average 에너지 per bit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average 관점에서 봤을 때 bit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똑같겠죠. 2B나 2나 똑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혹시 만약에 얘가 E1이 0이고 E2가 2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죠? EB는 달라요. 2랑. 그땐 다르겠죠. 여긴 같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같을 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E1이 0이고 E2가 뭐 다른 값을 가지면 요 수식을 써야겠죠. 요거는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우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파워를 절반만 써도 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다 쫓아가죠. 파워를 절반 쓴다는 건 뭐죠? 여기서 3dB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3dB 차이가 나게 3dB 차이가 나게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동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 그림이 3dB 차이가 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하이 SNR에서 3dB 차이가 나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세 번째 그림입니다. 로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q 펑션이 스퀘어 루트 2b에 over n낫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9dB다 라고 하면 9dB다 라고 하면 여기는 12dB 정도 되게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떨어지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소고나라는 시그널 셋을 가지고는 우리가 3dB 로스를 가지게 됩니다. 안티포달 시스템을 시그널 셋을 가지고는 우리가 오소고날 시그널 셋보다는 3dB 좋은 퍼포먼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틀랩으로 이 Q 펑션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Q 펑션 바로 그리면 우리가 어떤 SNL에서 어느 정도의 에러율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실제로 시스템을 다 해보지 않고도 디지털 통신에서의 그 성능 값을 다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수식을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 PDF의 특성, 그 의미, 에러의 특성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 이걸 이렇게 유도해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습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좀 예를 좀 볼게요. 예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우리 지금 배웠던 몇 가지 시그널링들이 있었는데 그 시그널링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되는지 몇 가지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예들도 있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예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폴라 시그널하고 폴라 넌 리턴 투 제로를 살펴봅시다. 에버리지 비 에너지 EB에 대해서 우리 E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B는 우리가 E1 플러스 E2를 갖다 평균을 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E1하고 E2를 보낼, 즉 S1, S2를 보낼 확률이 반반이면 평균 값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에버리지 빗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니폴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번 유니폴라에 대해서 보면 EB 값은 얼마가 되죠? 1을 보낼 때는 뭘 보내죠? 2를 보내고요. 에너지 2를 보내고요. 그리고 0을 보낼 때는 에너지를 아예 안 보내죠. 유니폴라는 1 보낼 때는 A 보내고 그 다음에 0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의 에너지를 2라고 하면 즉 E1 값이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E2를 0으로 우리가 놓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죠? 2분의 첫 번째 시그널의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뭐가 되겠어요?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Q 펑션의 여기서 감마 값은 뭐가 돼요? 두 번째 시그널의 시그널 자체가 그냥 0이에요. 그럼 코릴레이션 해준 결과는 뭐죠? 0이죠. 그죠? 그러니까 0이니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감마 값은. 감마 값이 0이니까 우리가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2n0 E1 플러스 E2의 마이너스 2감마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얘는 0이고요. E2, E1 요 값이 각각 어떻게 들어가죠? 2분의 2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E1이고 E2고 2분의
요거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2b 비대너지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감마도 0이 되니까 요거고 감마도 0이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가 유니폴라 NRG 방식에 대해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NRG 방식은 뭐랑 똑같죠?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평균 비대너지를 가지고 봤을 때 오소곤이라는 시그널 셋이랑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똑같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폴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폴라 NRG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폴라 NRG에 대해서 2B는 어떻게 되죠? 2B는 2가 될 거예요. 그죠? 2분의 2가 아니라 바로 2가 될 겁니다. 여기 왜냐하면 2원, 2투 다 2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Q 펑션 생각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로우 값은 뭐가 돼요? 로우 값. 감마 값은 뭐가 되죠? 로우 값은 코릴레이션 펑션이잖아요. 요거는 뭐죠? 폴라 NRG 방식은 어떻게 되는 방식이요? 유니폴라는 뭐였죠? 유니폴라는 뭐 A 보내고 0 보내고 A 보내고 0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폴라 방식은 어떤 거 있죠? 폴라 방식은 A 1 보내고 0 보내고 1 보내고 0 보내고 이거 있잖아요. 1, 0,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반전된 거죠, 시그널이. S1T랑 S2T랑은 어떻게 됐죠? S1T랑 S2T랑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E1하고 E2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식을 쓸 수 있겠죠. Q 펑션의 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따라서 PB는 뭐가 되죠? PB는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n분의 2b에다가 로우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해서 2eb가 되겠죠. 2eb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결과적으로 폴라 NRG 방식은 뭐예요? 안티포달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시그널 셋이랑 똑같네요. 그죠? 안티포달 시그널 셋이 맞죠? 에너지가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그널 셋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티포달 시그널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제를 살펴봤고요. 맨체스터 코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9.1에 나오죠. 맨체스터 코드. 맨체스터 코드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시간 t에 대해서 맨체스터 코드는 0에서부터 tb까지 해서 이런 모양이었죠. 1일 때,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일 땐 그 반전된 모양, 이런 모양이었죠. 기억나요? 맞죠? 요거는 다 만봐도 뭐 안 풀어봐도 다 알겠죠, 그죠? 뭐하고 똑같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여기서 일단 시그널 셋이 똑같이 생겼죠? 1하고 0하고 근데 반전만 돼 있죠. 마이너스로. 이런 경우죠. 안티포달 시그널 셋이고 결국에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폴라 시스템에 비해서 맨체스터 코드나 폴라 NRG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EB 값은 E1, E2 똑같고요. E2로 똑같을 거고요. 여기서 로우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두 개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코릴레이션 해주면 마이너스의 파워가 나올 거고 그걸 갖다 각각의 파워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우 값이. 맞죠? 로우 값 어떻게 계산했어요? 로우 값 정의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나누기 에너지 해주니까 코릴레이션 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로우 값이. 최종적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Q의 스퀘어 루트에 요거 집어넣어주면 n분의
2b 1-로 값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q에 2b를 여기 공식에서 그대로 쓰니까 2라고 하고요. 요 2 값이 2b로 다 똑같은 거죠. 2eb 오버 n-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제를 좀 더 봅시다. 예제 9.2를 보면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요 값을 갖다가 주고 실제로 구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1V로 주어지고요. 요걸 우리가 A라고 하죠.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이 값이 A, 여기 마이너스 A라고 놓을 때 이런 시스템에서 A가 1인 이런 라인 코딩을 생각하고요. 라인 코드를 생각하고 TB가 1ms이래요. 1ms이고 그 다음에 2분의 n 노이즈 베리언스는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헤르츠로 주어집니다. 스펙트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그죠? 주파수당 얼마만큼의 파워 밀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헤르츠로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책을 보십시오. 책 보면 A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죠? A번 그림이 S1t는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세컨 tb고요. A가 1V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얘가 S1t고요. 그 다음에 S2t는 어떻게 주어져요? S2t는 시간 t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중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맨체스터 코드처럼 이렇게 주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진 거죠. 책 보세요. 책에 예제 9.2 확인해 보십시오. A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먼저 구해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에너지랑 그 다음에 로우 값, 엔날 값 이런 거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일단 어떤 시그널 셋일까요? 두 개가 같나요? 안 같죠?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있나요? 안 같죠? 코릴레이션이 0이 되나요? 0이 되네요. 두 개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0 되죠. 두 개 곱하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오고 요거 적분해주면 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t까지. 그래서 로우 값은 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EB 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EB는 두 개의 에너지죠. 그죠? 얘 에너지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 곱하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올 거예요. 얘는 E1, E2 같은데 E2도 마찬가지로 같죠. 얘 제곱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준 거.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올 겁니다. EB는. 맞죠? 맞습니까? 에버리지 에너지는 에버리지 빛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감마 값은 0이고요. 즉 로우 값은 0입니다. 감마는 0. 감마는 0. 따라서 로우 값도 0. 이렇게 나오죠. 두 개를 갖다 코릴레이션 펑션 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빛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빛 에너지는 큐브 펑션에 두 개가 같고 0일 때는 우리가 안티포달 시스템으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n 스퀘어 루트의 n 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값에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큐브 펑션의 스퀘어 루트의 여기서 n-이 얼마예요? n-, 값은 여기서 n-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분자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가겠네요. 맞죠?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주면 10의 1승이니까 10이죠. 10 나누기 2니까 얘는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5가 될 겁니다.
스퀘어 루트 5가 어떤 값이죠? 2.24 정도 되는 값이에요. 3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해주면 2.24 정도 되는 값에 q 펑션 값이 해당되는 값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죠? 에타 값은 얼마예요? 에타 값은 스레셜드는 어떤 값으로 주어져요? 2원, 2,2가 같을 때 에타 값은 어떻게 주어지죠? 얘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2분의 k 곱하기 2원 마이너스 2,2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되겠죠. 에타 값은 0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B번 봅시다. B번을 보면 B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B번 그림 보십시오. B번 보면 B번 그림 어떻게 생겼습니까? 책 확인해 보세요. B번 그림은 S1T는 얘랑 똑같이 생겼고요. S2T는 어떻게 생겼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생겼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S2T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입니다. 얘는 어떤 시그널이 될까요? 일단 EB를 먼저 구해보자. EB를 구하려면 EB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죠? 2원, 2,2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2원 플러스 2,2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요거의 2원은 뭐죠? 얘 2원은 뭐가 될까요? 얘 2원은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죠? 1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니까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요 빛 에너지는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의 시력값이 뭐가 나오죠? 스퀘어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전체 에너지는 뭐가 나오죠? E2는 뭐가 나오죠? 요거는 2분의 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죠? 맞습니까? 맞아요? 교류 전력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요거 제곱해서 사인에 제곱해가지고 실제로 적분해보면 되겠죠. 0에서부터 TB까지 적분해주면 결국엔 요 길이 값이 요 시력 값이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스퀘어 루트 2분의 1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2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3승 나니까 요거는 4분의 3에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겠죠. 4분의 3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준 값으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2B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감마 값은 얼마예요? 감마 값은 얼마죠? 두 개 코릴레이션 해준 값 얼마가 나와요? 두 개 곱한 다음에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두 개 곱하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오죠? 적분해주면 얼마죠? 0. 그렇죠. 감마는 0. 로우 값도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감마 로우 0인데 중요한 건 2원, 2,2가 다르죠? 2원, 2,2가 다르니까 요걸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요거 못 넣고 요걸 생각해야겠죠. 그죠? 2원, 2,2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PB 값은 PB는 우리가 큐 펑션의 스퀘어 루트에 2 n낫에다가 2원 플러스 2,2 마이너스 2감마 요 수식을 생각해 주면 감마는 0이고 2원, 2,2가 결과적으로 우리 4분의 3이었고 스퀘어 루트에 4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n낫은 얼마였어요? n낫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어요. 그러니까 2 곱해지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n낫 맞나? n낫이 n낫이 2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요게 지금 2로 나눠준 게 요거잖아요. 2로 나눠준 게 이거니까 2를 빼줘야겠죠. 여기서 2를 빼주고 2분의 2원 플러스 2,2가 요거니까 그렇죠? 감마는 0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오는 값은 뭐가 나옵니까? q 펑션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 값은 스퀘어 루트의 15 나누기 4가 되고요. 요 값은 q의 1.94가 돼요. 1.9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에타 값은 2분의 k 2원 마이너스 2,2니까 요거는 4분의 k의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스레시홀드가 결정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E하고 F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노트에다 직접 E하고 F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F 푸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의 시그널 셋을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노트에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업로드하는 것까지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것까지 과제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